그러니까 기관 설계 관련해서 사고 사례 한 10가지 관련된 일단 뭐 문제라든지 요거 관련해서 사고 처방이라든지 이런 관련해서 말씀드릴 테니까요. 편하게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은 순서는 여기서 사고 사례, 그 다음에 몇 가지 제가 이제 부품 교체 주기 관련해서 말씀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질의응답을 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고 관련입니다. 23년도 1월 3일 날 일단 여객선에 일단 발생했던 내용이고요. 일단 청수 고온으로 인해 가지고 엔진이 정지된 사고입니다. 엔진이 정지되고 나니까 일단은 기관실 내려가지고 부랴부랴 내려가가지고 어떤 문제가 있나 일단 내용을 일단 확인했던 부분인데, 보시면 이제 우연 주기관에 해수펌프가 일단 손상된 사고였습니다. 지금 보시면 해수펌프가 주물로 된 일단 주물 스텐으로 된 일단 임펠러 모양이고요. 보면 샤프트가 지금 조선된 형상으로 좀 나와 있습니다. 일반적인 고속 엔진들은 해수펌프 임펠러가 다 그 고무 임펠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지금 쾌속선으로서 좀 다르게 지금 아마 여객선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지 않는 다른 이제 메이커의 이제 엔진을 쓰고 있는데요. 주물로 된 이제 해수펌프를 쓰고 있다 보니까 그 선장님들이 아마 지금 항해를 하심에 의해 가지고 이제 RPM 상승이라든지 하강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있게 되면 좀 더 프로펠러 해수펌프 샤프트에 좀 피로가 더 들어가지 않나 싶고요. 그럼으로 인해서 지금 샤프트가 절손되지 않았나 그렇게 일단 판단되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해수에 보면 이제 부유물들이 이제 유입이 돼서 임펠러 쪽에 이제 부하가 걸리다 보니까 샤프트가 절손됐다고 판단된 사례입니다. 여기 보면 재발 방지 대책을 보시면 아래에서 이제 두 번째 보면 평시 진동 확인 및 해수 압력, 냉각수 배출 상태 등을 확인을 철저히 해주십시오 되어 있고, 해수펌프 이상 징후 발견 시 일단 정지 후에 확인을 해주십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작동 이해 및 조작 능력 강화 3번을 보시면 기계는 급격한 부하 상승 시 손상되기 쉬워 조작 시 가능한 천천히 조작하여 급격한 부하 상승을 방지하는 게 좋습니다 라고 말씀드려요. 사례 2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17년도 12월 17일 날 지금 발생된 사고고요. 우연 엔진 이상으로 회항하는 사고가 발생된 내용입니다. 일단은 엔진이 일단은 정지되고 나서 일단은 해보니까 5번 실린더 크랭크실 챔버가 파손돼 있었어요. 그리고 국내 이제 업체를 불러서 안에를 또 가보니까 지금 오른쪽 위에 사진 보시면 밸런스 웨이트라고 크랭크 샤프트에 고정되어 있는 밸런스 웨이트라는 웨이트에 추가 있는데, 그 부분이 볼트 절선으로 인해서 이탈되면서 크랭크 케이스 카바를 뚫고 밖으로 나온 사례입니다. 이 부분은 고속 엔진 중에서도 어떻게 보면 한 1200, 1300마력 이상 넘어가게 되면 일단 마력이 좀 있는 엔진들인데, 마력은 이제 그렇게 높진 않은데 이제 고속 1800 이상 쓰는 엔진들 같은 경우 보면 크랭크 샤프트의 밸런스 웨이트 자체가 다 일체형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엔진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이제 사례는 발생하지 않는데, 요거는 아마 제가 봐서는 일산 엔진으로 판단되고, 그리고 이제 크랭크 샤프트가 이제 더 좀 크다 보니까 밸런스 웨이트를 별도로 볼팅으로 해가지고 일단은 사용하게끔 그렇게 지금 되어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오버할 때 보게 되면 밸런스 웨이트의 볼트는 거의 다 체크를 하진 않으세요. 왜냐면 지금 밸런스 웨이트에 대한 별도로 이제 매뉴얼이나 토크를 확인하는 내용은 있을 수는 있겠지만, 엔진 오버할 때는 밸런스 웨이트 자체는 메이커에서 한번 조립에서 나오게 되면 별도로 이제 수리 업체 쪽에서 많이 건들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요거 같은 경우는 일단 이게 볼트가 절손돼서 이 웨이트 자체가 밖으로 좀 튀어나온 부분인데, 여기 재발 방지 대책을 보시게 되면 차기 개방 전 주기관 내부 크랭크 샤프트의 균형축 밸런스 웨이트를 고정하는 고정 볼트의 탄압으로 인해서 사고가 났다 보고 있고, 차기 개방 점검 시 관련 부품의 철저한 관리 및 점검을 요합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기관 고장 시 비상 대응 부분을 보시면, 일단 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거기에 맞춰서 일단 선박의 조정 불능으로 인한 표류, 좌초 등으로 2차 사고 발생의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일단 투표를 한다든지 아니면 빨리빨리 VSC를 통해서 일단 통신을 일단 하고, 그리고 이제 선박에 관련해서 문제가 있는지를 운항관리 센터에다가 빨리 보고해 주십시오라고 일단 얘기하고 있습니다. 밸런스 웨이트 부분은 그 인적 과실보다는 볼트의 이제 재질 불량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메이커 쪽에서 처음에 이제 조립에서 나왔을 때 조립 불량으로 인한 사고 원인으로 많이들 좀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밸런스 웨이트 자체가 이렇게 이탈돼가지고 크랭크 케이스를 뚫고 나온 사례는 정말 흔치 않은 부분이고 저도 솔직히 여길 보면서 처음으로 본 사례입니다. 사고사례 위에 보시면 아래쪽에 왼쪽에 사고사례 지선박 주기관 손상이라고 지금 나와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여기도 지금 손상 범위 자체가 크랭크 축 손상, 메인 베어링 소착, 피스톤 및 라이너 소송, 작동부 변형 이렇게 나와 있어요. 사진을 보시게 되면 오른쪽 상단부에 크랭크 축의 전원이 지금 손상됐고요. 그리고 라이너 외벽 손상, 메인 베어링 손상이 발생을 했어요. 여기 이제 원인을 봐보니까 이게 오일 압력이 저하가 이루어지면서 윤활 부족이 생겨서 크랭크 전원이 손상이 되고 실린더 라이너 같은 경우에도 피스톤 쿨링 노즐이라는 노즐에서 오일을 실린더 라이너 그리고 피스톤 쪽에 쏘게 돼 있어요. 쏘게 돼 있는데 오일 압력이 떨어지다 보니까 냉각이 줄어들게 됐었고 그럼으로써 피스톤을 일반적으로 보면 거의 이제 알루미늄 소재를 많이 쓰고 있거든요. 이 알루미늄 소재가 팽창을 하면서 실린더 라이너를 외벽을 이제 긁어먹으면서 이제 스크래치가 난 이런 사고인데 정말 좀 안타까운 거는 요 사고 같은 경우에는 정말 사소한 부분이었어요. 사소한 부분이 뭐냐면 보시면 왼쪽 상단에 보시면 절손된 스트레이너 고무 패킹이라고 나와 있어요. 기관장님이 스트레이너 소지하신다고 스트레이너 케이스, 요거는 이제 케이스가 좀 있었더니 빼내고 안에 걸 이제 소지하는 타입인데 그거를 하시고 나서 조립을 하시는데 하부에 이제 고무 패킹이 오일이 새지 마세요라고 있는 건데 그걸 잠그면서 보니까 고무 패킹이 절손됐다는 거예요. 그걸 확인을 못 하시고 그냥 넣어서 잠그다 보니까 그쪽으로 이제 계속 이제 공기가 유입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오일 압력 저하가 일어났고 그럼으로써 이런 사고가 발생을 했어요. 고속 엔진 같은 경우에는 보면 거의 다 지금 많이 사용하는 데 보면 다 캔 필터를 사용하고 있어요. 캔 필터 같은 경우에는 분해를 처음에 일때 사용하실 때 비닐을 벗기고 여기를 보시게 되면 표면에 오링이 이미 처음부터 접착이 다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접착을 하기 위해 그 위에 그 필터 케이스 쪽을 보시면 안에 그 이물질이 혹시나 묻어 있는지 한번 확인하시고 웨이스로 닦아내시고 그 다음에 필터를 조립하시라고 기관장님들한테 한 번 더 조언해 주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보거든요. 기관장님들은 거의 보면 필터를 벗겨내시고 떨치고 새거 까서 그냥 바로 조립 이제 끝 이렇게 경우가 좀 많이 있으시거든요. 그래도 이제 여기는 어떻게 보면 이제 오링이 많이 이제 경화되고 하다 보니까 많이 납작해지기도 하고 또 그럼으로 인해서 이제 오링 자체가 일단 지금 절손되기도 했는데 캔 필터는 오링 자체를 필터를 교환해 줌으로써 이게 새 거기 때문에 오링에 탄산성이 있어서 웬만한 정말 큰 이물질이 아닌 이상은 조립해도 웬만해서는 좀 오일이 뭐 새던가 아니면 안쪽으로 공기가 유입되던가 이런 부분 많이 없긴 없거든요. 조그만 사고였지만 조그만 문제로 인해서 정말 크게 어떻게 보면 엔진을 다 지금 손상 가는 어떻게 보면 이 금액마다 지금 몇천만 원대 손상되는 부분이 발생했기 때문에 사소한 부분도 조금 더 신경 쓰고 작업할 수 있게끔 한번 일단 말씀을 해주신 게 좋지 않는가 싶습니다. 그리고 사례 3번 부분이고요. 2020년 5월 13일 날 그 항으로 운항하는 여객선이 비정상적인 그 윤활유 공급으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기름이 이제 공급 부족으로 인해서 엔진이 이제 정지된 그런 상황이고요. 그럼으로 인해서 이제 배가 지금 다시 지금 회항해서 왔는데요. 지금 오른쪽을 보시게 되면 여기 지금 손상된 피드 펌프 그리고 신화 완료한 피드 펌프 있는데 이제 결론은 그 엔진 쪽에 주기관에 부착되어 있는 연료 펌프 전단부에 연료 펌프에 이제 또 그 연료를 공급해주는 피드 펌프가 지금 붙어 있어요. 색깔 보시면 어디 엔진인지는 다들 아실 거예요. 근데 요 엔진 같은 경우에는 피드 펌프가 바로 옆에 부착이 돼 있는데 저는 또 새롭게 약간 보는 관점에서는 왼쪽에 상단부에 보시게 되면 피드 펌프가 왼쪽에 있는 게 피드 펌프가 두 개고요. 오른쪽에 있는 게 피드 펌프에 붙어 있는 스트레이너예요. 보면 엔진에도 캔 필터라는 필터가 부착은 돼 있어요. 근데 연료 펌프, 피드 펌프 쪽에 보면 스트레이너가 메쉬, 망 타입으로 해가지고 별도로 부착이 돼 있거든요. 이 필터는 괜찮을 거라고 생각도 많이들 하시고 그리고 요거는 또 그냥 와이어 타입이기 때문에 여기는 이물질이 없을 거라고 생각들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여기 스트레이너를 체크하신 분들이 정말 없으신 것 같아요. 근데 막상 뜯어보면 여기에 되게 이물질들에 인해 가지고 막힘 사고가 되게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것도 피드 펌프를 바꾸긴 했었지만 요거를 열어서 안쪽으로 한번 보셨다 하면 여기 스트레이너가 아마 저는 막혀서 좀 미리 선적인 부분으로 문제가 먼저 발생하지 않았을까 그런 좀 생각이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이제 요 엔진을 좀 사용하고 계신 분들은 한 번씩 요 안에 망도 한 번씩 확인 한번 해보시고 그 기관장들이 소재가 안 된다 하면
이거 정말 저렴하거든요. 그냥 메이커 가셔가지고 사셔서 그냥 교환만 하시면 간단하게 쓸 수 있기 때문에 이것도 한번 권장해드리는 방법이고, 메인테너ን스 하실 때 이 부분도 한번 체크해 주시라고 말씀을 한번 드려보는 부분입니다. 예, 사례 네 번째 부분이고요. 24년도 3월 19일 날 항해하던 여객선이 좌연 엔진이 운전 불가로 인해서 회항한 사고입니다. 보시면 지금 어디죠? 지금 기관 사고 상황도 보시면 지금 어디죠? ECU라는 아이템이 있고 그 아래 이제 엔진 배전반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사고 내용을 보니까 좌연 엔진의 ECU 고장, 그리고 배전반 터미널 소손, 그리고 좌연 엔진 컨트롤 유닛, 어떻게 이제 기관식 판넬이겠죠? 판넬의 전원 상실로 인해서 이런 이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라고 일단 지금 레포트가 돼 있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는 조금 이제 다른 관점으로 봤는데요. 지금 왼쪽에 보시면 좌연 엔진의 ECU 고장이라는 게 있어요. 요거는 ECU가 아니고 가바나 컨트롤 유닛이에요. 조타실에 보시면 그 선장님들이 전진하고 후진할 때 쓰시는 게 거의 보면 외상거를 많이 쓰고 있어요. 일산을요. 모수 컨트롤러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 들어가 있는 이제 가바나 컨트롤 유닛이고, 중간에 보면 배전반 터미널에 전원을 공급해주는 아마 터미널 쪽이지 않은데, 요게 지금 소송된 부분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좌연 엔진 컨트롤 유닛 부분에 그 전원 자체가 떨어짐으로써 엔진이 꺼져버리는 그런 사례예요. 근데 지금 건조가 있는 배들을 보게 되면 지금 왼쪽에 있는 가바나 컨트롤 유닛은 여객선에는 거의 다 설치되어 있어요. 좀 작은 한 200톤 이하나 150톤 정도 되게 되면 저게 좀 빠지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면 푸시풀 케이블이 한 15m까지는 사용하시는데 저희가 이제 문제 없다고 말씀드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최대한 그걸 쓸 수 있는 배들은 그걸 쓰는데, 그게 안 되는 배들은 이게 다 거의 설치되어 있는데, 요 가바나 컨트롤 전원하고 기관실 판넬 전원하고는 같이 쓰면 안 돼요. 근데 요 배 같은 경우는 같이 쓰고 있다 보니까 가바나 컨트롤 유닛 고장으로 인해서 그 배전반의 전원 자체가 문제가 발생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기관실 판넬 자체 전원도 지금 나가버린 상황이고요. 요거는 지금 예전에 좀 어디니까 조금 이제 연식이 아마 좀 설명이 좀 되지 않았나, 좀 그렇게 좀 판단된 부분이긴 하는데요. 지금은 가바나하고 엔진 판넬하고는 다들 분리해서 설치는 다 돼 있어요. 웬만한 배들은요. 그렇기 때문에 혹여나 궁금하시면 본선 가셔가지고 한번 전원만 따로 별도로 있는지, 스위치가 별도로 있는지만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같이 쓰면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리고 근데 여기에 지금 생각보다 지금 이 문제를 찾음으로써 시간이 되게 많이 걸렸어요. 보시면 19일날 시작을 했어요. 20일, 21일, 넘어가면 22일, 26일날 임시검사 수공을 하고 선박검사 증서까지 발급이 됐어요. 근데 지금 요거 이제 컨트롤 유닛으로 인해서 여기까지 하고 이제 수리업체들이 와서 이제 수리를 하긴 했는데요. 요거는 좀 찾기는 제가 봐도 정말 어려운 부분이긴 해요. 근데 이게 구형 타입이다 보니까 위에 보면 엔진 컨트롤 레바를 신안하고 좌우연 지금 어디죠? 컨트롤 유닛까지 다 실행하고 나니까 지금 요게 지금 이제 정상 작동했다라고 이게 레포트가 돼 있는데, 아마 전에 쓰셨던 거는 이게 엔진 컨트롤 레버 자체가 접점식이에요. 구형 타입은요. 그러다 보니까 안쪽에 쓰다 보면 접점을 붙어줌으로써 감속기가 붙고 긁고 좀 더 올리게 되면 거기에 맞춰서 이제 엔진 RPM이 올라가게 되는데, 지금 쓰고 있는 컨트롤 레버 같은 경우는 다 통신 방식으로 다 바뀌었어요. 그러면서 전원을 별도로 쓰십시오라고 가이드가 되기 때문에 아마 별도로 다 메이커들이 다 설치를 했을 거거든요. 전에는 이 내용 자체가 지금 확인이 안 되다 보니까 컨트롤 레버 자체 내에서 쇼트가 나서 지금 배전반 컨트롤 그 전원을 공급해주는 배전반 터미널이 소순이 됐고, 이러므로 인해서 엔진 컨트롤 판넬 자체에서 전원이 꺼지는 그런 현상이 있지 않았나, 그렇게 좀 판단된 부분이고요. 그리고 지금 보시면 ECU 자체도 지금 전에 쓰셨던 컨트롤 유닛하고 지금 나온 컨트롤 유닛과 달라진 게, 아마 이게 지금 나온 건 통신 방식으로 바뀌기 때문에 가반을 헤드를 바꾸면서 레버를 바꾸면서 ECU까지 전체적으로 다 한꺼번에 다 바꿔줘야 돼요. 그래서 아마 통째로 다 바꾸신 것 같아요. 그럼으로써 그냥 원인이 잡혔다라고 지금 레포트가 되지 않았나 싶어요. 배마다 약간 다른데, 엔진이 기계식 엔진이고 엔진의 레버가 기계식으로 푸시블 케이블로 밀고 당기고 하는 방식 같은 경우에는 KE4 플러스라고 되어 있고요. 그러면 주기관하고 감속기하고 전부 다 레버 타입으로 다 기계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거는 K4 플러스라는 제품을 쓰고 있고, 그리고 이제 전자식 같은 경우에는 K5라고 되어 있어요. 그거는 이제 엔진도 전자식, 그리고 감속기 같은 경우에도 그냥 솔로임을 전기 방식으로 되어 있는 거는 또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 뭐 K6, 7 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엔진이나 아니면 감속기나 이렇게 이제 사용하고 있는 방식에 따라서 이제 숫자가 있고 거기에 맞는 어딥니까 그 모델들이 적용되어 있기 때문에 한번 우리 배에는 뭐가 들어가 있는지 한번 그것도 체크를 미리 해놓으시면, 그리고 사진 한번 찍어 놓으시면 나중에 이런 이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 제품이 저희는 들어가 있습니다라고 확인을 해가지고 메이커 쪽에다 얘기하던가 수리업체 쪽에 얘기해주면 즉각적으로 바로 수리가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사고 사례 이제 5번을 보시면요. 21년 3월 22일 날 항로를 운항하던 여객선 자연기관 클러치 케이블 이상으로 자연기관이 작동하지 않아 출항이 불가했던 사고입니다. 천만다행히 출항하기 전에 발생을 했어요. 근데 좀 안타까운 거는 출항이 안 돼서 일단 배가 잡힌 내용이긴 하죠. 근데 현장을 가서 점검을 한번 해보니까 이것도 좀 안타까운 사고였어요. 왼쪽 상단 보시면 진동으로 인한 볼트 타락이라 되어 있어요. 결론은 푸시풀 케이블이랑 이제 위에 이제 성교에서 일단 작동하는 가바나 컨트롤러 그거랑 연결되어 있는 푸시풀 케이블의 볼트가 그냥 그 레바에서 이탈된 사고예요. 기관장님들이 배 출항하기 전에 이제 기관실 들어가지고 막 점검하신다고 막 랜턴 막 이렇게 비춰보시고 많이들 하시거든요. 이제 그럴 때 푸시풀 케이블이나 이런 것들이 잘 연결되어 있는지 보면, 이게 일반적으로 진동에 의해 가지고 이것도 이제 링크가 이게 꽉 잡아져 있는 게 아니라 약간의 유격이 있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진동으로 있으면 해서 이게 계속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러면 이게 나중에는 마모가 되고 빠질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이거를 꼭 점검을 해달라고 기관장님한테 한 번씩 좀 말씀을 해주시고요. 네, 그럼으로 인해서 그것만 이제 바로 확인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볼트를 다시 조립을 하고 다시 이제 운항을 나갈 수 있는 부분이었거든요. 재발방지 대책 3번을 보시면 선체 진동이 심할 시 각종 기기 연결부에 주기적인 확인이 필요하다, 이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기관실 들어갔을 때 점검할 수 있는 거는 점검 한번 하게끔 그렇게 당부를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사고사 6번 부분입니다. 21년도 10월 18일 날 운항 중인 여객선 우연 주기관에서 갑자기 사고가 발생을 해가지고 배가 지금 회항한 사고인데요. 지금 우연 주기관이 지금 작동하지 않아가지고 지금 회항을 했는데, 요거는 좀 사고가 지금 보시면 좀 크더라고요. 지금 요것도 이제 엔진을 보시면 어떤 엔진인지 아실 건데, 여기 보시면 가운데를 보시면 지금 로커 암이라고 해서 로커 레바가 지금 이탈돼 버렸어요. 그리고 6번 실린더엔 그랬고 5번 실린더 쪽에는 피스톤이 고착됨으로써 헤드랑도 서로 치고 그러면서 피스톤이 손상된 그런 사고 부분이고요. 사고 원인 분석 부분을 보게 되면 우연 주기관 6번 우측 6번 실린더 헤드 로커암 절손 및 우측 5번 실린더 피스톤 고착 및 파손 발생, 그리고 노후선 설령 22년에 따른 부품들의 피로도 증가 부분이 있다라고 지금 되어 있는데요. 지금 6번 실린더의 로커암이 지금 절손된 사고 자체는 중간에 저는 봐서는 아마 중간이라도 한번 좀 어디죠? 그 업체들이 아마 정기 검사 때나 아마 한 번씩은 그 밸브 간극 계측, 아마 책임자들 아실 건데 밸브 간극 계측을 한 번씩 하는데요. 아마 전에 비해서 아마 유격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아마 좀 더 좀 변형된 부분이 좀 있지 않았을까 싶기는 해요, 제 생각에는요. 그래서 이제 그때 조금 한 번 더 이거 좀 이상한데 해가지고 로컬 레바를 좀 본다든지 다른 부분을 점검을 했다고 하게 되면 아마 좀 이런 좀 사례는 좀 덜하지 않았나. 특히나 설령 자체가 많이 됐기 때문에 그만큼 부품들도 많이 피로도가 많이 있을 거예요. 거기에 맞춰서 이런 부분도 한 번 더 점검해주고, 로컬 레바 이런 것들은 거의 교환하지 않아요. 거의 엔진이 한 번 따라오게 되면 계속 같이 쓰는 부분인데, 여기 지금 절손됐다는 부분이면 그 전에 좀 약간 여기 로컬 레바 샤프트 부분에 약간 좀 피로도가 좀 많이 늘어나지고 이게 샤프트가 절손되지 않았나 좀 그렇게 생각되는 부분이고, 또 그 옆에 이제 피스톤 고착 부분이 있는데, 그 제가 지금 이 전에 지금 사고 사례 부분 중에서 하나 얘기했던 게 피스톤 쿨링 노즐이 블럭에 붙어 있어서 여기서 오일을 싸줌으로써 피스톤을 냉각해 줍니다라고 말씀드린 게 있어요. 근데 여기 보시면 피스톤이 이것도 지금 보면 지금 실린더 라이너를 소착돼서 이제 스크래치 긁어먹고 지금 한 부분이고, 피스톤이 상부 크라운 쪽이 지금 많이 지금 달았는데, 이것도 아마
모르겠어요. 오일 좀 부족이나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피스톤 냉각 부족으로 인해서 지금 팽창하다 보니까 사고가 나지 않았을까 좀 이 부분이 있어요. 근데 이거 둘의 연관관계를 좀 따지기에는 좀 저도 되게 애매하더라고요. 왜 지금 요거 지금 딱 사진만 보고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그래서 이걸 두 개를 또 하나로 본다 하게 되면 윤활 부족이 일 확률이 좀 많이 높을 것 같긴 하고요. 왜냐하면 지금 5번 실린더가 특히나 지금 윤활 부족으로 인해 가지고 피스톤 쿨링 노즐 불량으로 인해 사고 나지 않았을까 좀 싶기 때문에요. 그래서 아마 이번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을까. 요거 사고 자체는 그렇게 흔한 사고는 아니기 때문에 많이 발생은 안 하지만 이런 사고들이 발생했을 때는 좀 어떤 문제들이 뭐죠? 그 원인이 뭐였는지 그런 부분도 참고해 주시라고 말씀드려보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사고 7번 부분인데요. 22년도 5월 30일 날 항로를 운항하는 이제 여객선 부분이고요. 이것도 보시면 정말 좀 간단한 사고인데요. 주기관이 갑자기 항해하고 있는데 주기관이 정지가 되었어요. 그래서 이쪽에 긴급하게 요박한 사고예요. 그리고 즉각적으로 수리업체에다 전화를 해서 이거 이래서 갑자기 엔진이 꺼졌습니다. 무슨 문제 있습니까? 수리업체 쪽에서는 뭐뭐뭐 점검을 좀 한번 해보세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제 본선에서는 요 엔진에 대해서 이제 내용을 잘 모르다 귀한 사람들 많이 보시하지만 체크해달라는 체크는 해봤는데 문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빨리 메이커 오세요 라고 해서 통선을 타고 메이커가 본선으로 왔고 본선에서 확인하니까 정말 10분도 안 돼서 체크하고 배가 바로 출항한 사례예요. 정말 간단한 사고인데 보시면 관련 사진 자료 부분에 오른쪽 부분 보면 프라임 ECM 20A라는 토글 스위치가 있어요. 저 스위치가 내려가 버린 거예요. 정말 안타까워요. 이 스위치가 어떻게 보면 약간 지금 뭐라고 해야죠? 그 브레이크 역할을 한다 그러니까 저 과전하고 왔을 때 떨어지는 그런 역할을 해주는데요. 이 스위치가 뭐 진동에 의해서 약간 내려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이걸 보면서 생각했던 게 뭐냐면 지금 판넬 어디죠? 그 주기관이나 조타실에 보면 지금 아직도 아날로그 쓰신 분도 많이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게이지들도 설치된 부분이 있으면 정상 운항을 할 때 요거는 온도는 몇 도가 정상이야 하고 점이라도 한번 콕 찍어 놓으시면 이 포인트라도 하나하나 점을 찍어 놨는데 나중에 엔진에 뭐 무슨 문제가 발생을 했어요. 돌려보니까 내가 정상 운항했을 때 이 점에 있어야 되는 게이지인데 이게 일로 가 있네? 얘는 문제가 있는 거야. 그렇게 판단하시면 좀 더 빠르세요. 이 아까쯤에 보셨던 이 토글 스위치도 위치 자체를 뭐 화살표로 위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라고 표시를 해놨는데 나중에 보면 이게 아래를 보고 있는데 얘가 문제 있는 것 같아. 왜 문제야? 한번 올려보는 거예요. 그러면 작동하네? 정상 작동했어요. 그리고 메이커한테 전화해서 이렇게 했는데 조치했어요. 그럼 메이커에서 정말 잘하셨습니다. 그게 문제인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을 거예요. 이런 점 부분도 하나하나 정상 운항할 때 체크를 하나 해놓으시는 것도 하나의 팁으로 좋은 부분입니다. 사례 8번 부분이고요. 22년도 8월 13일 날 우연 엔진의 운전 불가로 좌연 엔진만으로 운항한 사고 부분이고요. 우연 주기관 출력을 조절하는 전자식 조속기 작동기 일단 불량으로 인해서 엔진이 지금 작동을 안 했던 부분이거든요. 지금 보시면 여기 지금 가바너 액추에이터라고 있는데 전기 신호를 기계적으로 일단 지금 바꿔주는 부분이에요. 요것도 어떻게 보면 전기 신호를 기계적으로 바꿔주고 혼자서 어떻게 보면 엔진이 운항할 때는 계속적으로 작동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하다 보니까 얘는 영구적이지 않아요. 중간에 교환을 해줘야 돼요. 근데 교환을 안 하고 어떻게 보면 아마 요게가 아마 좀 10년이 좀 넘었지 않았을까 싶거든요. 중간이라도 보시게 되면 이게 얼마에 한 번씩 아마 교환을 해주십시오 라고 아마 내용이 좀 나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전자식 제품들 뭐 모터라든지 아니면 이런 이제 액추에이터든지 이런 부분은 메이커 쪽으로 한번 협의를 한번 하셔가지고 교환 주기가 어떻게든지 판단해줘가지고 그게 좀 맞춰서 교환을 해주면 어떤가 싶습니다. 이런 걸 이제 교환 안 하고 놔두시게 되면 배가 이제 폐항을 한다든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어떻게 보면 이게 좀 더 크게 작용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좀 사전에 대비할 수 있는 좀 이런 걸 가져가시면 좋겠습니다. 사례 9번입니다. 22년 11월 20일 날 일단 지금 발생한 사고고요. 지금 기관 운전 중 우연 주기에서 간헐적 노킹 현상이 발생해서 4번 실린더 이상으로 추정되어 좌연 주기만 사용하여 팽목 회항 실시, 입항 후 정비 업체 방문하여 수리 도중 확인 결과 5번 실린더 푸시로드 절손을 발견, 간헐적 노킹 현상은 발생한 것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오른쪽을 보게 되면 절손된 푸시로드가 있고 5번 실린더 푸시로드를 교환한 사례입니다. 이 엔진 같은 경우에는 좀 특이하게 인젝터 자체도 지금 푸시로드로 지금 작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젝터 푸시로드나 아니면 밸브 푸시로드나 이런 부분에 간극 계측을 정확한 시간에 맞춰서 해달라고 메이커 쪽에서는 공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메이커에서 공고하는 그 기간 시간에 맞춰가지고 계속적으로 주기적으로 일단은 밸브 개폐를 인젝터 개폐를 간혹적으로 했다고 하면 사고가 좀 줄어들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사례 10번 부분입니다. 24년도 1월 19일 날 항로를 운행하는 여객선입니다. 근데 갑자기 엔진 2대가 작동이 불가해서 좌연 앵커 비상 투묘를 했던 부분입니다. 근데 보시면 관련 사진 한번 봐보세요. 많이 다들 알고 있는 거잖아요. 이거 바로 배터리입니다. 배터리가 엔진 기동해주기 위해서는 지금 고속 엔진은 전부 다 배터리 기동을 하고 있고 배터리가 정말 중요하게 지금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다들 일단 배터리를 확인하라고 말씀드리면 배터리 회사 자체 내도 얘기를 하는 거는 안에 그 창을 보시면 뭐 검정색, 녹색, 흰색 이렇게 나타냅니다. 녹색이면 정상입니다 라고 돼 있긴 해요. 근데 생각보다 저희가 봤을 때는 이게 녹색이라 정상적이긴 하는데 실제적으로 봐보면 배터리 자체 내에서 충전기가 있어서 충전은 들어가기 때문에 그때그때 일단 쓰기는 하지만 중간에 보면 배터리 자체가 문제가 발생을 해가지고 시동이 불량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발생을 해요. 그래서 여객선에서는 한 3년에 한 번 정도는 그래도 교환해주는 게 좀 더 낫지 않나 저는 좀 싶더라고요. 이거는 그냥 아마 사용을 해보셔가지고 전에 한번 배터리가 얼마에 한 번씩 교체를 했는지 한번 그 부분도 체크를 한번 해보시고요. 거기에 맞춰서 예방 차원에서 배터리는 한 얼마에 한 번 정도 교환 주기를 우리 선사에서는 가져가겠다 잡으시고 거기에 맞춰서 교환을 하시는 게 추후에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지름길이지 않나 싶습니다.